아버지께서 피땀으로 남기신 10억 상가 건물. 그 유산은 우리 형제에게 울타리가 아닌 세금 폭탄이 되었습니다. 고지서 한 장이 어떻게 한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그리고 눈물 속에서 찾아낸 기적 같은 탈출구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불과 1년 전 평생의 지붕이 되어주셨던 아버지를 여의고 상속세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해야 했던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60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장 한켠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저희 삼형제를 키워내신 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당신의 피와 땀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서울 변두리의 4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이건 너희 삼형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게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그 건물이 아버지의 유언이자 유산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신 후 상속 절차를 밟으며 제 손에 쥐어진 것은 등기권리증이 아닌 수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예정 고지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고마움과 그리움이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거대한 짐처럼 느껴졌던 그 아찔하고 비참했던 순간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제 형제들이 하마터면 세금 폭탄에 맞아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지만 다행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위기를 넘겼던 3가지 실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상속을 앞두고 있거나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께 실질적인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첫 번째 폭탄. 현금 부족. 10억짜리 건물을 팔아 세금 3억을 내라고요?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약 10억 원.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와 기타 공제들을 제하고도 3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문제는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철칙이었습니다. 평생을 월급쟁이로 살아온 저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동생들, 그 누구에게도 당장 3억이라는 현금을 만들 능력은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둘째 동생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아무래도 아버님 건물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형제의 울타리라며 남기신 유산을, 세금을 내기 위해 남의 손에 넘겨야 한다니요. 그것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처분하려면 분명 시세보다 싼 값에 급매로 내놓아야 할 터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세무서의 상담 창구는 냉정했습니다. 현금이 없으시면 상속받으신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그 단어가 어찌나 차갑고 무정하게 들리던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지인이 소개해준 한 세무사님이 저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탈출구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연부연납과 물납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사장님, 상속세는 무조건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다 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최대 10년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불빛을 발견한 선원의 심정이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세무서의 승인이 떨어졌고 저희는 당장 3억 원을 내는 대신 첫 해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매년 이자를 더해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아버님의 건물을 지킬 수 있었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세금을 충당할 귀중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만약 연부연납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상속받은 건물 자체로 세금을 내는 물납이라는 최후의 보루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속세는 무조건 현금 일시납이라는 무서운 고정관념에 갇혀 하마터면 평생의 유산을 헐값에 잃을 뻔했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다양한 탈출구를 마련해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폭탄. 가족 분쟁. 어머니 집이 왜 내 아들 빚 때문에? 첫 번째 위기를 넘기고 재산 분할을 논의하던 중 더 아찔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올 뻔했습니다. 저희 삼형제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사셨던 아파트는 당연히 어머니 명의로 하고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 건물만 우리 삼형제가 똑같이 나누면 되겠지. 하지만 세무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는 어머님과 새 아드님이 모든 재산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파트도 상가도 모두 4분의 1.5는 어머니, 4분의 1은 아들들로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막내 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막내는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법대로 상속이 진행되었다면 채권자들은 막내의 상속 지분, 즉 어머니가 평생 살아오신 아파트의 4분의 1 지분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아들의 빚 때문에 낯선 사람과 한 집의 공동 소유주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울타리가 되어준 탈출구 유언장. 온 가족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께서 조용히 장롱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저와 함께 공증 사무실에 가서 작성해 두신 공정증서 유언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동 아파트는 평생을 함께해준 아내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일동 상가 건물은 새 아들이 균등하게 상속하여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우애롭게 살아가길 바란다. 이 유언장 한 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법정 상속 지분과 관계없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파트는 온전히 어머니의 재산이 되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저희 삼형제는 아버님의 깊은 뜻 앞에서 숙연해졌고 재산을 두고 벌어질지 모를 모든 다툼의 불씨가 꺼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유언장은 죽음을 준비하는 무서운 문서가 아니라 남은 가족을 이 세상의 모든 법적, 감정적 분쟁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울타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폭탄. 합상과세, 이미 줬던 돈이 부메랑이 되다니. 상속세 신고를 위해 재산 목록을 정리하던 중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세 번째 폭탄과 마주했습니다. 세무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 10년 안에 아버님께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으신 상속인이 계십니까? 제 막내 동생은 5년 전 사업이 어려울 때 아버지께 사업 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기에 모든 것이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법은 달랐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모두 다시 불러와 합산하여 전체 상속 재산의 규모를 다시 정한다는 사전증여 재산 합산과세 규정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의 총 상속 재산은 건물 10억이 아니라 건물 10억과 사전증여 2억인 12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속 재산의 총액이 커지니 적용되는 상속세율 구간이 한 단계 높아졌고 저희가 내야 할 최종 세금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수천만 원이나 더 많아졌습니다. 이미 세금까지 냈던 과거의 증여가 현재의 상속세를 더 무겁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최후의 탈출구 배우자 상속공제.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에 다시 한번 좌절하고 있을 때 세무사님이 마지막 탈출구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 가액만큼 최대 30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세에서 가장 큰 공제 항목입니다. 설령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은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전략적 재산분할. 저희 삼형제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어머니께서 상가 건물의 상당 지분을 상속받으시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으셨고 그 결과 저희 가족 전체가 내야 할 총 상속세 부담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신 재산은 언젠가 다시 저희의 상속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세금 폭탄을 막고 다음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족 모두의 동의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지난 1년은 슬픔과 동시에 세금이라는 현실의 벽과 싸워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하마터면 아버님의 평생 결실을 잃고 가족 간의 신뢰마저 잃을 뻔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겪으며 제가 얻은 단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상속은 죽음 이후에 닥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금은 연부연납으로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유언장은 분쟁을 막는 가장 따뜻한 울타리였으며 배우자 공제는 가장 현명한 절세의 열쇠였습니다.
상속은 죽음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오늘의 준비입니다. 오늘 저희 부족한 경험담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실 때 하루라도 빨리 가족과 상의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평화로운 상속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